풍문으로 들었소 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타국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 멀리서 풍문으로 대학 토론 배틀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팀이고요. 저희 셋은 전부 지금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학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즐거운 질문이었고요. 그 열심히 답변을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혹시? 이번 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분이 호모 헐버트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한글선식이고 싶었던 그 사람이 한글학자였어요. 또 한국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또 한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래도 공부하시겠구나. 외국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주제를 줄 때 예. 그 규정을 안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외국인을 하는 거 이거는 뭐 하여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금지사항은 아니란 말이야. 그 당시 헤이그 특사 파견에도 일조를 하셨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힘쓰신 것도 있지만 더 큰 업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한글 자강 운동의 선구자셨다라는 겁니다.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1886년에 고종 황제가 세우신 유경궁원의 첫 영어 교사로 오신 거죠.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원조격이신데요. 그분이 오셔서 처음 한글을 4일 만에 공부하시고 3년 만에 3인 필지라는 순 한글 교과서,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를 만드셨습니다.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교과서를 쓰게 된 거죠. 저희가 그 헐버트 박사를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헐버트 박사가 탈중세 시대에서 보셨던 그 양반 계층의 한자 이용, 그리고 일제시대 때 헐버트 박사가 또 목격하신 일제에 의한 한글 억압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많은 외국어 남용과 특히 영어를 남용함으로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공문서나 여러 가지 간판들이나 그런 곳에서 영어만을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고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세종대왕일까? 주지경 선생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미국인 한글학자가 지금 이 시세를 보면서 비판하신다면 그거를 우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헐버트 박사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학교 선배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변호를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외국인을 선정하는 좀 이 또라이짓. 과연 이 팀의 운명은? 그런 생각에서 헐버트 박사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무시라 교수가 선택한 첫 번째 토론 주제 2013년 대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토론을 펼칠 12개 팀. 네, 학문을 연구하는 진리의 상아탑으로 출발한 대학.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과연 대학이 나아갈 방향은 어떨지 굉장히 첨예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씨는 진리의 상아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학문이란 그 학문 자체에 대한 열정과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진리의 상아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리의 상아탑은 바로 학문을 위한 학문, 예술을 위한 예술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공간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사회의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과 취업사관학교를 다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상아탑에서 대학 기간 내에는 여러 가지 학문과 예술을 다 체험해보다가 그 활동을 한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건 완벽한 대학이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체제 하에서 진리의 상아탑과 취업사관학교를 고른다 했을 때 과연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진리의 상아탑을 강요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큰 의문입니다.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우시라 교수님의 훌륭한 책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나가서 시험을 봄으로써 토플 아닙니까? 토플을 봄으로써 취직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업사관학교를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네, 저희와 입장이 상당히 유사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 대학 교육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흔히 순수 학문 또는 진리라고 이야기 추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학문들이 나와서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대학에게 강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사실 저희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측면을 저희는 항상 어떤 것을 통해서 바라보았느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 그런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는 통계자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대학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에 대한 통계자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끼어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끼어들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상적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진리 진리를 탐구하는 거 좋습니다. 철학, 저는 진리를 탐구하기 전에 진리를 왜 탐구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탐구하고 싶거든요. 그게 철학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백날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당장 졸업해 보십시오. 4학년이시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 내고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 학교에서 그런 수업하는 분들에게 당장 지금 학생들한테 진리와 뭐 예술의 본질만 탐구하라 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돈을 이상과 두 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 안고 가야 한다. 또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에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리다 싶을 정도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끌고 나가서 토론은 재미있게 봤습니다. 상하탑 팀은 논지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적절히 잘 끌어들여서 초지 일관 잘 밀고 나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취업사관 쪽을 찬성하시는 풍문으로서도 사실 출발점에서 대단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강직하게 끌고 나간 점들이 아마 심사위원들이 좀 높이 점수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4강 진출팀은 풍문으로 들었어 팀입니다. 네. 죽는 줄 알았는데. 오매불망 마지막 팀까지 기다렸는데 말이야. 뉴페이스 없어. 처음으로 외국인이 임명됐습니다. 그분이 호모 헤버트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외국인을 선정하는 창의적인 이 또라이집 축하합니다. 이런 당돌함 하나는 오케이. 이래서 기다리는 맛이 있다니까.